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하루가 지나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날이 있으십니까? 별것 아닌 말이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남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더 지치고 더 외로워지는 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단해지려고 수없이 다짐해봤지만 다음에도 같은 자리에서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잘못된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해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강해지고 싶어서 책도 읽어보고 마음을 다잡아보려 했지만 어느 순간 또 같은 말 한마디에 무너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싶어서 더 자책하게 되는 밤이 반복된다는 것이 진짜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반복되는 무너짐 안에서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작은 의문이 생긴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 의문이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유독 마음이 여린 사람이 있다고, 그 감수성이 어딘가에서 흘러온 것이라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웃고 넘기는데 어떤 사람은 며칠씩 안고 삽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고 같은 말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한 사람은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예민함을 고치려 할수록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흘려버리라고, 강해져야 한다고. 틀린 말은 아닌데 들을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은 왜일까요? 상처받는 사람이 약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다른 구조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 가능성을 한 번쯤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유독 오래 남는 사람이 있고 유독 깊이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멘탈의 문제라면 훈련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작은 말 하나에 하루가 통째로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한 채 내가 약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또 하루를 버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티는 것과 나아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버텨내는 힘은 생겼는데 상처받는 구조는 그대로인지 그 질문을 한 번쯤은 제대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독 눈치를 많이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조금만 바뀌어도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싶어서 불안해지고 분위기가 무거워지면 자신의 탓인 것 같아서 움츠러드는 사람.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의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반응해온 패턴이 몸에 새겨져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이렇게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지 않으면 아무리 강해지려 해도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짐이 반복된다면 안에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는 것이 강해지는 것보다 먼저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흐름으로 봅니다. 업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쌓여온 반응의 패턴입니다. 어떤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는지 그 방식 자체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상처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다음 반응에 영향을 주고 켜켜이 쌓이면 하나의 결이 됩니다. 어릴 때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 실수했을 때 크게 혼났던 경험, 칭찬보다 지적을 더 많이 들으며 자란 시간들, 그런 순간들이 몸에 새겨져 비슷한 말을 들을 때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도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민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래된 흔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업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업을 말할 때 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어떤 방식으로 반응해 왔는지, 그 반응이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업의 핵심입니다. 조상이라는 말도 그 맥락에서 보면 나쁜 것을 물려줬다는 뜻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감흥의 결이 지금 나에게 닿아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집안 대대로 이어져 온 방식이 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집안이 있고, 늘 긴장 속에서 살아온 집안이 있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흐름이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패턴이 이어져 온 것뿐입니다. 탓할 필요도 없고,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전혀 다른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모르면 내가 약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책하고 다짐하고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지만, 알게 되면 무너졌을 때 아, 또 오래된 자리가 반응했구나 하고 조금 다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원인을 보지 못하면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는 일이 반복된다고. 무너짐이 반복되는 사람에게 부처님이 먼저 건넨 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강해지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 말이 너에게 닿았는지를 보라는 물음 하나였습니다. 그 물음이 시작되는 순간 업의 흐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별 뜻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퇴근 후에도 귓가에 맴도는 경험을 해본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쁜 말도 아니었는데 왜 오래 남는지 스스로도 설명이 되지 않을 때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서 그 감각을 눌러버리려 합니다. 눌러버린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날도 생각나고 며칠이 지나도 그 장면이 떠오르고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 말이 같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내가 소심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말이 꽂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실수하면 안 된다는 오래된 긴장,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쌓인 감각, 그 감각이 업처럼 자리 잡고 있을 때 비슷한 말은 어김없이 비슷한 자리를 건드립니다. 그 말에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오래된 흔적을 건드린 것입니다. 없애려 하기보다 어디가 닿았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흐름을 조금씩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무심한 한마디가 오래된 상처처럼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기가 없었는데 왜 그 말만큼은 깊이 파고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밥은 먹었냐는 말 한마디에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은 날이 있고 별것 아닌 잔소리 하나에 하루가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말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더 깊이 닿는 것은 인연이 그만큼 깊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이 깊을수록 감흥의 결도 깊어진다고 봅니다. 유독 크게 들리는 것은 오랫동안 쌓인 기대와 감각이 말 하나에 함께 반응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이 오래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의 말에 유독 무너진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깊은 인연 안에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오래 기다려온 마음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무너졌을 때 자책 대신 조금 다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상처받았다는 사실보다
왜 그 말이 닿았는지를 묻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물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흐름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너지고 나서 빨리 잊으려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너집니다. 자리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건네는 한 가지 답은 강해지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졌을 때 외면하지 말고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것. 왜 닿았는지, 어디가 반응했는지, 얼마나 오래된 자리인지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업의 흐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는 순간 같은 말을 들어도 조금 다른 자리에서 반응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한 번 오면 그 다음이 조금 달라지고 또 그 다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거창한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오래 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왜 무너졌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 그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은 분이 계신다면 잊으려 하지 말고 잠깐 들여다보십시오. 왜 닿았는지, 어떤 마음이 반응했는지, 그 물음 하나가 오랫동안 쌓여온 흐름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 힘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고, 강해지려 애쓰지 않아도 무너진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흐름은 이미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왜 나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오래 머무는 것일까요? 그 답을 오늘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약함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오래된 흐름이 지금 나에게 닿아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강해지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무너졌던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흐름은 천천히 바뀌어 갑니다. 살면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흔들렸을 때 그 자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 있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는 것, 그 작은 차이가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온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말이 상처가 됐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예민함이 오래된 흐름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감각일 수 있습니다. 둔한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먼저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이 아니라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가능성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은 분이 계신다면 빨리 잊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 머물러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건넨 한 가지 답은 결국 그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